언어의 법칙. 나는 3년 안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을 바꾸려면 순서가 있다. 1. 의식이 바뀌면 사고가 바뀐다. 2. 사고가 바뀌면 말이 바뀐다. 3.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4.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5.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이처럼 의식, 사고, 말, 행동, 습관, 인격의 순서로 습관이나 인격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쌓여 인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양자역학의 지식이나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인식과 의식을 바꾸고 그에 따른 사고방식에 변화를 주고 당신 안에 있는 멘탈 블록을 깨는 방법도 이야기했다. 단, 사고는 간단하게 바뀌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쌓인 경험의 바탕을 둔 정보가 잠재의식에 있는 탓이다. 그것이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되고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행동방식을 제한한다. 예컨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돈 이야기 하지 마라, 돈은 더럽다, 부자는 나쁜 일을 한다 등 돈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버리면 성인이 된 후에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생기게 된다. 아인슈타인도 상식이란 18세까지 얻은 편견의 집합이다라고 말했다. 법칙 1에서 생각한 일이 현실이 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을 바꾸기란 어렵다. 나와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음식뿐 아니라 물건을 고르는 취향은 물론 취미까지 같은 이상적인 파트너를 열심히 머릿속에 그려도 갑자기 이상적인 애인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으며 일하지 않고도 10억 원을 손에 넣고 싶다고 생각해도 현관문을 열고 2분 만에 10억 원과 마주하는 일은 없다. 어떤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데 이 시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의 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는 양자역학적으로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상이나 사고를 현실화하려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꿔야 한다. 소립자가 관측되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변하는 것처럼 생각이나 상상을 언어로 말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뀌고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변한다. 즉, 당신이 하는 말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말을 바꾸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을 언어의 법칙이라고 한다. 언어에 힘이 있다는 믿음은 예전부터 동양 사상에 잘 나와서 동양인에게는 낯설지 않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나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하면서 배를 문지르면 배앓이가 낫는다는 믿음이 그 예이다. 나를 위한 긍정의 말을 내보내면 잠재의식이 바뀐다. 말은 의식해서 바꿀 수 있다. 못해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마음을 돌려 할 수 있어 라고 의식해서 말하면 된다. 이처럼 말의 힘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방법을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어포메이션이란 말의 힘으로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상적인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말로 확신하는 것이다. 어포메이션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계발의 세계적 권위자 루 타이스가 잠재력 발휘를 위한 스마트 토크라는 책에서 언급해 유명해졌다. 루 타이스는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했다. 실제로
내가 매일 말하는 돈을 끌어당기는 어포메이션을 소개하겠다.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에 감사한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타인에게 기쁨과 가치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나눠준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사랑과 봉사를 위해 돈을 쓴다. 이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되풀이해보자. 어포메이션의 힘으로 잠재의식이 바뀌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 당신도 말의 힘을 이용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에너지다. 고로 말도 에너지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므로 언어 또한 당연히 에너지다. 당신이 소리내서 내보내는 에너지라서 나와 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언어 에너지를 양자역학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언어 에너지는 말 곱하기 목소리의 주파수. 언어는 말과 목소리의 주파수로 나눌 수 있다. 말은 좌뇌를 사용해서 내기 때문에 언어의 입자성 세계에 해당하고, 목소리의 주파수는 뉘앙스에 따라 소리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파동성 세계에 해당한다. 즉, 같은 언어라도 소리의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우리는 고마워라고 말한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고마워를 말하는지에 따라 목소리 톤이나 발성 방법, 목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진다.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고마워와 마음에서 우러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마워를 비교해보자. 같은 세 글자인데도 전달하는 느낌이 다를 것이다. 요컨대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다르다. 언어의 법칙에서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말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말의 주파수를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을 내뱉는 차크라를 바꾸면 이해하기 쉽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바퀴, 순환하다라는 뜻이다. 요가를 배워본 사람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드나드는 7개의 에너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차크라다. 예를 들어 고마워라는 한마디도 어느 차크라를 사용해서 말하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언어 에너지가 매우 달라진다. 미간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해서 말하는 고마워이며, 목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고마워라고 할 수 있다. 가슴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워이고, 단전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고마워서 행복하고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고마워라서 굉장한 에너지가 나온다. 변하려면 말부터 바꿔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말을 바꿀지 알아보자. 언어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부터 바꿔야 한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자기 인식이 바뀐다.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버릇을 생각해보라. 그 다음 그것을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 말들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자. 매일 바빠. 매일 충실해. 자신 없어. 자신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별 볼 일 없는 하루였어.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 이제 한계야. 끝까지 해냈어. 돈이 없어. 나한테 이만큼이나 돈이 있어. 말버릇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선 부정적인 말을 가려내서 긍정적인 말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한 후에 의식해서 긍정적인 말하기를 연습하자.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절대로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겠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에 자신과 돈은 인연이 없다고 각인되므로 돈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돈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한다. 돈을 손에 넣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자. 무엇 탓이야. 돈이 없는 이유를 경기가 나빠서, 법이 나빠서, 코로나 영향 때문 등 사회나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가? 평소에 자주 하면서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던 나의 말버릇이 있는가? 돈에 대한 말버릇을 바꾸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진다. 요한복음 1장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만물의 근원, 우주의 원리를 말한다. 실제로 말에는 사물을 창조하는 힘과 우주를 창조하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생물이라도 인간만이 말을 다룰 줄 안다. 원숭이나 침팬지는 차를 발명하거나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인간만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계. 이중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 상태, 관측하면 입자 상태가 된다라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의견이 나뉘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코펜하겐 해석이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보거나 측정하지 않을 때 전자는 수많은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 파동 상태로 여러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갖고 있다가 관측하면 순간적으로 한 점으로 수축하며 파동 상태에서 입자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다. 어린 시절 소풍날 어머니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떠올려보자. 도시락 뚜껑을 열기 전까지 두근두근 설렜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시락 뚜껑을 열기 전까지 도시락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치킨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반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연 순간에 어떤 한 가지 상태가 되어 내용물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1957년에 미국 물리학자인 휴 에버렛이 주장한 다세계 해석이 있다. 다세계 해석에서는 미시세계도 거시세계도 모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사건의 수만큼 세계는 수많은 갈래로 나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다세계 해석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평행세계가 있다라는 생각과 같다. 평행세계란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수많은 세계에 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해석이다. 예컨대 식당에서 무언가를 주문할 때 주문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먹을지 다양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까르보나라를 먹는 세계, 튀김 정식을 먹는 세계, 카레 돈가스를 먹는 세계 등 여러 가지 세계가 나란히 존재한다. 만약 당신이 튀김 정식을 주문하면 튀김 정식을 먹는 세계로 들어가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당신이 다른 메뉴를 먹고 있는 세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이자 이론물리학자인 리사 랜들 박사는 5차원 우주론을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맥스 태그마크 교수는 다중우주론을 주장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10의 500승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고 한다. 평행세계라는 개념은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며 선택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가능성의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즉, 당신의 연봉이 4천만 원인 세계도, 1억 원인 세계도, 10억 원인 세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나의 선택이 가능성을 만든다.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세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 또한 당신이 과거에 한 선택과 결정으로 끌어당긴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일도 알 수 있다. 그렇다. 바로 부자가 되겠어 라는 결심이다. 큰 인기를 얻은 일본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는 책 시작부터 나는 해적왕이 되겠어 라고 선언한다. 해적왕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되겠어 라고 말한다. 당신이 이 책을 통해 바로 그 루피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먼저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고 결심해야 한다. 이제부터 전할 내용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고방식인데, 아무리 방법을 말해도 스스로 그렇게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어로는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 그걸로는 안 된다. 부자가 되겠어 라는 미래를 이 시점에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아직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부자가 되는 평행세계가 선택되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다짐하면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인 가능성이 보이는 입자 상태가 되고 현실로 이루어진다. 엘리베이터로 바꿔서 생각하면 알기 쉽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직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고 해보자.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3층에 갈지, 5층에 갈지, 옥상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에 따라 누르는 버튼이 달라진다.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인생도 완전히 똑같다. 인생에서도 갈 곳을 정하지 않는 한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없다. 각자 자신의 의지로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엘리베이터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버튼을 누를 때는 인생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선택을 하자. 그 버튼을 누르면 가슴이 뛸지, 밝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해도 좋다. 어떤가? 눌렀는가?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고 말했는가? 결단을 내리고 말로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평행세계로 이동할 수 있다.